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오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전격적으로 해촉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시점을 둘러싸고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비대위와 각을 세웠는데 비대위의 결정은 바로 해촉, 다른 말로 해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촉의 카드였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이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같은 조강특위 위원인데요. 이진곤 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이 해촉 결정이 있었고 조강특위가 오늘 오후 3시에 회의가 있었죠, 위원님. 예. 분위기가 많이. 예. 회의는 본래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우리가 정기 회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오늘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고요. 그 1시 반에 김용태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촉 발표를 했다고. 저도 듣고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 사무실로 제가 왔는데 좀 늦게 왔는데 저도 그때 그래서 전해드린 거지. 아, 그래요. 오늘 조강특위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회의 분위기는 이게 지금 무슨 회의 토론하고 그런 회의가 아니고 아직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진척 사항에 대해서 여기 당무감사실에서 간략히 브리핑하고 그래서 회의는 오늘 특별한 다른 안건은. 그러면 저 위원님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제외한 위원님을 포함한 다른 조강특위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위원들. 그냥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한 겁니까? 우리 세 사람이 이제 의논을 했는데 워낙 이제 갑자기 당한 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말하자면 전원책 변호사가 팀장이었죠. 네. 우리를 추천했던 사람이고. 네. 사실상 이 조강특위를 사실상 이끌었던 분인데. 어느 날 왔더니 증발해버렸어요. 예. 참 이거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의논하는데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 당이 무슨 의도적으로 어떤 이제 부당한 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수용할 수도 없지만은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자 우리가 그럼 전원책 변호사 나갔다고 우리가 우르르 같이 따라 나가면 당을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전원책 변호사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나갈래 이래서 우르르 따라 나가버리면 이건 당이 국민들이 당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역시 저 당은 안 되겠네. 무슨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우리가 당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의 이미지를 더 얼룩지게 만드는 거고 당을 도우는 게 아니라 당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왕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해주고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대위의 어떤 전격적인 해촉 결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께서 우리를 추천할 때는 이제 우선 자기가 이 당으로부터 당으로부터 영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모셔져 가지고 이제 정권을 드릴 테니까 이 조강특위를 좀 감당해달라 이렇게 이제 모셔왔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그러면 사람들 우리 이제 본래 내부 3명, 외부 4명 이래서 7명이 이제 구성되는데 외부 1명 그리고 자신을 빼고 3명은 당에서 하지 말고 내가 전적으로 추천하겠다. 그랬었죠. 추천권을 전적으로 나겠다. 이래서 이제 추천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당을 와서 우리가 전원책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이 일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정권을 준다만다 어떤 정권이냐 그 정권의
개념이 뭐냐, 네. 오늘 규정이 뭐냐, 이런 거는 이미 다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근데 사실 그게 그 이견이 시작이 됐던 게 바로 그 지점 아닙니까? 갈등이 시작이 됐던 그러니까 것도. 예. 우리는 그거에 의뢰 당디된 거니까, 그 다음에 네. 전당대회를 언제한다는 그것도 이미 기본 조건으로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된 줄로 알고 들어왔더니 계속 그 원론 가지고 지금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좀 당황했죠. 이거는 벌써 이미 끝났어야 되고 왜 그게 지금 와서 이야기가 되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느 날은 네. 전 변호사 보고 그 계약서 좀 보자고. 예. 계약서 무슨 계약서예요? 이래서 아니 정권 가지고 지금 서로 저 용어 이게 규정이 다른 판인데. 네. 그런 거 계약도 안 했냐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을 정도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꾸 쌓였잖아요. 그렇죠. 정권 문제 가지고도 쌓이고 또 전당대회 일정 가지고도 쌓이고 계속 이제 쌓이니까 아마 제가 짐작컨대 비대위는 비대위 나름대로 그 안에서 불만이 자꾸 이제 부풀어 올랐고 이제 또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또 직설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은 이제 그러니까 조강특위 위원을 맡을 때 그러니까 큰 틀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일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얘기가 된 걸로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언제쯤 열리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위원님은? 그게요. 전당대회 일정을 미리 알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사실은 다 이미 기본 조건으로 해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들어서 보니까 정권 문제가 새로 나오고 전당대회라는 거 우리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문제가 새로 나와서 갈등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저기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고 뭐 아니면 유임시키고 교체하고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고 이런 일을만 할 줄 알았는데 전원책 변호사하고 사이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당황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간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전부 다 복귀할 수는 없고 딱 하나,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던 이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 이 갈등 가지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는 2월에는 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일관되게. 근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2월은 안 된다. 6, 7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 안팎에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결국은 이렇게 시기를 늦춰가지고 사실상의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 안팎에서. 그 전당대회가 너무 일찍 열려가지고 총선하고 사이 인터벌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이 새 지도부가 또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사람들로 또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우려를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뭐냐면 이제 그 당 대회와 총선 그 사이에 인터벌이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저기 생각이었지. 뭐 사실상 공천하겠다는. 아니 그게 사실상 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같은 말이지만은 조강특위라는 특이라는 걸 만들어 새로 인적 쇄신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난데 어느 날 또 뒤집어서 저 사람들 뽑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고.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2월에 맞추려면 우리가 12월까지 이거 작업을 끝내야 되거든. 근데 253개 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고 뭐 그 정비하는 문제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도 문제다. 이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전당대회가 2월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전원책 변호사의 그 주장이 전원책 변호사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그 외부 조강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던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듣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번 전제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왔으니까. 그런 거는 들어왔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당대회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았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이제 전원책 변호사의 구상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우리는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 팀으로서 팀장의 그 의견에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해야지 동조를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 해초 결정을 전후로 해서 전원책 변호사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위원님? 아니 어제 밤낮 늦게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 사무총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접근이 될 것 같다가 떨어졌다가 또 뭐 타협이 될 것 같다가 또 비끄러졌다가 계속 그러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또 우리 왜냐면 지하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지하철 타러 빨리 가면서
근데 김 총장도 내려온 사람은 도로 올라가서 전 변호사하고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좀 타협 좀 찾으라고. 네네네. 그래 놓고 우리는 갔는데 이 양반이 또 이제 올라가서 사무총장 올라가서 이제 1시간 반쯤을 이야기했대요.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또 절충점을 못 찾은 거야. 결국은 그럼 김용태 사무총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의 그 밤샘 이야기의 핵심도 역시 전대 일정 이거였던 거죠? 그거 가지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타협을 못한 거죠. 근데 예. 그것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네. 뉴시스에서 네.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말하자면 비판하는 뭐 대권 이야기하고 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이제 하니까. 예. 근데 전원책 변호사는 네. 그건 이제 기자하고 그냥 전화하면서 농담삼아 했던 말이 기사로 됐대. 그래요? 이런 정도고. 예. 그런데 거기다 겹쳐서 오늘 아침에 아마 또 헤럴드 경제가 그 기자한테 대놓고 또 뭐라 했냐면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는 글쎄 제가 이제 정확히 들은지 모르지만은 2월달 전대 그거는 절대 안 돼. 나는 못해. 자를 테면 잘라. 이래 이야기했던가 봐. 아이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부글부글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전부터 그런 게 이제 여러 번 쌓여왔거든. 네. 정권 이런 것 때문에 쌓여왔는데도 이래 되니까 또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 저는 그건 그 사정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연락이 와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애당초 이제 목표했던 조강특위가 목표했던 인적 쇄신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해야죠.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못 해내면 차라리 지금 우르르 같이 따라 나가버리는 게 낫지. 네. 그래요? 힘이 있을까요? 조강특위에? 자기들이 그 당에서 자기들도 비대위원 아니에요. 그다음 비상대책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비상기구고. 또 우리도 조강특위에서 외부 인사들에게 정권을 이 당협위원장 결정하는 정권을 준다 했는데 이런 각오까지 내비쳐놓고 세상에 이런 것을 온 세상에 알도록 공표해놓고 만약에 자기들이 와서 그런 힘을 빼려고 그런다면 또 세상이 자기들이 망신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짧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릴게요. 짧게. 지금 그 당내 일부 친박 인사들이 다시 탄핵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거 운운하고 백사발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그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또 왜냐면 지금 당협 교체도 하고 이런 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든지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만약 공격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지금 서로 지금 나누어서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울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양측 다 큰 소리 칠 자격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친박은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구속당하고 또 재판받아가지고 중형을 선고받을 때 그 사람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정치적인 그런 마인드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해할 일을 안 해야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지금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전원책 변호사 해촉한 다음에 그 한 명이 지금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인사 한 명을 선임해서 동의를 묻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관련 사실 알고 계세요? 아니지 누구 동의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 김용태 총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새로 뽑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물색에서 하는 비대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거다. 꼭 무슨 당에서 정말 누구를 추천해보면 훌륭한 사람, 아까운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한다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볼 때는 지금 김행커 같은 분들이 볼 때는
또 당의 페이스대로 가는군. 예. 이렇게 되게 마련이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물색에서 추천하자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 조강특위 위원들이 빈 한 자리를 그 외부 조강특위 위원들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무난하지. 알겠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진곤 조직강화특위 위원이었습니다.